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후 한때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내륙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 동해 남부 먼바다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과 내일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풍랑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도 오후 한때 잠깐 비가 내리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포항의 철강 경기가 생산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확대와 함께 관련 수요 산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7% 감소했고 수출은 28.5%나 줄었습니다. 철강제 가격 상승과 중국의 구조조정 여파로 상반기 동안 철강사들의 수익이 개선됐다가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국의 철강업 구조조정 효과로 반짝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다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생산과 수출이 줄면서 포항공단 내 고용 인원도 500여 명이 감소했고 하반기 신규 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되는 철강 경기 침체로 포항공단 내 휴폐 업체가 10곳이 넘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로 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철강 제품 감소폭이 가장 컸고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철강 공급 과잉이 여전하고 미국 등이 반덤핑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하이엔드 시장을 노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가전이나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현지 생산하든지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는 철강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와 함께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부진한 반면 관광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은 21개월, 수입은 2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7월 달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었고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 수도 23.4% 증가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이주 대책 농성이 벌써 2주기를 맞았지만 정부와 한소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
70대에서 5세의 어린아이까지 평균 17.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삼중수소와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 연관성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세계 10개국의 13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원전 반경 20km 이내 근거리를 중심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은 없느냐? 거꾸로.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한 것이 그럼 정말 안전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과정은 없느냐? 사정이 이런데도 월성원전의 접근 제한 구역은 불과 914m로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캐나다의 규정을 차용한 것에 불과해 주거지가 원전과 바로 인접한 국내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914m를 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삼중수소 오염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제한구역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한구역에다가 완충구역이라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가 산자부의 용역으로 원전 인근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 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에 간접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주민들의 개별 이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원전의 발암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주민 이주를 위한 법률도 만들기 힘든 상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고 위험에 따른 불안감에 대한 어떤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법 제도 개선이나 예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생존권 보존을 위한 조속한 이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 갈등을 빚었던 장외 경륜장 유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서 검토와 창원과 부산 등 장외 경륜장이 설치된 지역의 현장 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설치를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안서대로 매출액을 산정해도 시의 실질적인 세수는 3, 4억 원에 불과하고 지역 상권과의 연관성이나 매출 효과는 거의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행산업 유치로 인한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노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경주대가 올해도 부실대학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은 이 사태의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며 퇴진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경주대. 정부의 경영 컨설팅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낙제점을 받아 부실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까지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내년 신입생 모집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주대의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해마다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등 고질적인 경영 부실에 시달려왔습니다. 교수들은 총장과 이사진이 파행 운영으로 경영 부실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동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퇴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장과 재단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가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지표로 대학을 평가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낙인 찍기식의 연례 평가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이 노력한 결과가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반영시키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부는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부실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할 방침이어서 경주대의 위기 극복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6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경주 천년한우가 한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장관상과 시상금으로 축산경영종합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의 특전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80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 천년한우 이외에 상주 명실상감한우, 의성 마늘소, 한동한우, 안동한우, 봉화 한야구가 참가해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 정도 단속했으면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원산지를 속인 업자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단속 현장에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식육점.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한우 2만 원어치를 샀는데 알고 보니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왜 수입산 국내산을 주 진열대에는 국내산 육류만 파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지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수입산이 잔뜩 나옵니다. 북구의 한 식육점에서는 칠리산 삼겹살에 칼집을 내는 방법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거는 저거고 이건 칠레 거예요? 이거 칠레 건데 왜 다 국산이라고요?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20여일 동안 농식품의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 표시 상태를 점검했더니 무려 100건이 적발돼 지난해 46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수입쌀을 국산이라 속이는 등 떡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이번에도 단골처럼 등장했고 일반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수입산 농축산물을 포장하면서 잘 보이는 부분만 국산으로 채우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밤에만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대구 경북의 임금 체불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은 818억 원이고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만 15,000여 명이나 돼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불 금액 508억 원보다 무려 60%나 늘어난 것입니다. 임금 체불 사유는 대부분 경영 악화나 도산 때문인데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전체 70%를 넘어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재래종 돼지와 토종 닭 같은 국보급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이 경북을 비롯해 전국 4곳에서 분산 보존됩니다. 한 곳에 두면 멸종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경북축산기술연구소로 귀한 손님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무진동 차량을 타고 돼지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녀석은 재래종 돼지, 붉은색이 감도는 건 우리에게 맞게 육성된 한국형 시돼지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20-30년 동안 공을 들여 복원하고 육성한 귀한 가축 자원으로 최첨단 돈사에서 보호됩니다. 온도가 24도, 습도 80%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밀폐가 되면 질병 방역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경북으로 함께 이사를 온 건 재래닭 2,400여 마리와 한우와 돼지 생식세포 13,000여 점입니다. 국보급의 종축과 가축 유전 자원을 분산 보존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 강원, 충북 등 4곳에 110억 원이 투입돼 보존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곳에만 둘 경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악성 질병 상황에서 멸실 위험에 있는
종축 및 유전 자원을 복원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내 축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품종도 옮겨와 종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일어난 화재 11%는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00여 건이 발생해 100여 명의 인명피해와 161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 중 주거시설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포항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특허 국내외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와 해외 특허가 해당되며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기업에게는 국내 출원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이내, 해외 개별국 출원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각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에 동해 남부 먼바다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과 내일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풍랑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도 오후 한때 잠깐 비가 내리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